안녕하세요.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청과 도청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광역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광역시 몇 개 있는지 기억해요? 광역시 6개 있었어요. 기억나죠? 광대, 부인, 울대.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2쪽에서 25쪽까지인데, 오늘은 아주 재미없는 걸 배울 겁니다. 학습 목표가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청과 도청, 그러니까 특히 도청의 위치를 알아보게 될 텐데, 이게 정말로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냐면은 이해를 안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도청이 거기에 있지? 라는 걸 이해를 하면 재미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하게 되면 그냥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의미 없이 외우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죠. 자, 오늘 선생님하고 의미를 알아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예요. 시청, 도청이 나와 있습니다. 시청, 도청 나와 있어요. 시청, 도청.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한경도 어디서 들어봤네요. 평안도 들어봤어요. 경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원도, 그 다음에 전라도. 이렇게 도의 이름도 좀 나오는데 이 도가 왜 이런 또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청이란 무엇일까요? 시청이란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시청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그렇다면 딱 옵니다. 특별시 하면 무슨 특별시 있다? 서울특별시 하나뿐이 없죠. 특별자치시 기억납니까? 무슨 특별자치시 있었죠?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 있었습니다. 광역시 뭐다? 광역시 몇 개? 6개. 뭐 어떻게? 광대, 부인, 울대, 광주, 대구, 부산, 인천, 울산, 대전. 오케이? 그래서 시청이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시청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서울특별시청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바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의 광역시청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도청 가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도청은 뭘까요? 도청은 무엇일까? 도청은 바로 도와 특별자치도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 것을 도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시청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도청은 도와 특별자치도의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도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나요? 네, 도는 우리가 8도 있죠, 8도.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하나 있어요. 자, 특별자치도 어디죠? 그렇죠. 특별자치도는 바로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 그리고 도가 있어요, 8도. 그렇다면은 도청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도청은 8도에다가 제주도 특별자치도 하니까는 8 더하기 1 하니까는 총 9개의 도청이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도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10개. 10개? 왜 10개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8도 지도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면 총 9개가 있는데 어디가 조금 신기합니까? 경기도 신기하죠. 왜? 경기도 하나, 두 곳이 있습니다. 이걸 남쪽에 있어서 남부청사, 그리고 북부에 있으니까 북부청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경기도청 하면은 여기 남부청사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총 몇 개의 도청이다? 10개다. 네, 경기도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많이 커졌거든요. 인구도 많고 이 땅의 크기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남부청사, 북부청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기도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경기도의 도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사진입니다. 도청 사진이 위에 있는데 정말로 낡았어요. 낡았죠. 여기가 바로 남부청사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수원하니까 왕갈비 생각이 많이 날 텐데요. 수원하면 선생님이 생각나는 건 이거네요. 화성이라는 거 생각납니다. 화성을 다른 말로 수원성이라고도 하죠. 수원성은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성이잖아요. 이 수원성 안에는 행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궁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왕이 행차할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옛날 왕은 요쯤 한양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경기도 지방에 올 때 이 수원에 화성도 엄청 크거든요. 그 안에 또 행궁이 있어요. 왕이 행차할 때 머무는 행궁이 있단 말이죠. 자, 옛날부터 이 수원이라는 도시는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와가지고서는요, 서울특별시, 서울시와 그다음에 수원과 인천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런 삼각형이 됐죠.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이런 걸 삼각벨트라고 하는데 이 삼각벨트를 중심으로 이 수도권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이라면 경기, 서울, 인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 경기도의 중심이 수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원이란 도시는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매우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경기도청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건물도 낡았어요. 네,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남부청사 알아봤으니까 북부청사 알아볼까요? 자, 북부청사가 아니라 태조 이성계상이 나오네요. 웬 태조 이성계상? 자, 여러분들 사회 공부할 때 가끔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됐지? 그것은 보통 역사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사회는 역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우리 북부청사 알아볼 때, 북부청사가 있는 도시를 알아볼 때 태조 이성계를 알면 좋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죠? 태조 이성계는 바로 조선을 건국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행복하지 못했냐면 자식들 때문이에요. 이제 옛날에는 그 남자 왕자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 왕자들이 여러 명이었던 거죠, 자식들이. 근데 그 자식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싸움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들 마구 화를 내는데 이거는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태조 이성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왕을 집어던지 왕도 안 하고요. 결국은 그 태조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함흥하니까 함흥 냉면 생각이 나죠. 나중에 왕이 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님 한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다 제가 왕이 됐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잘 오지 않아요. 한참 오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태조 이성계가 마음을 돌려서 한양으로 옵니다. 근데 함흥은 꽤 북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잠시 머무는 도시가 있었던 거죠.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의정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지금 북부청사가 있어요. 그럼 이 의정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의정부는 바로 대신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 대신이라는 건 신하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왕의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그 함흥에 있다가 드디어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중간에 잠깐 이 의정부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는 나중에 생긴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니까 신하들이 여기 와서 모이는 거지. 여기 와서 우리 왕의 아버님이 오시는데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모이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의정부인 것입니다. 북부지방에서는 꽤나 유명한 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북부청사가 있고요. 지금 이 태조 이성계상 어디 있냐면은 그 의정부의 중앙로, 구중앙로, 이제 옛날 중앙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큰 들어가는 길목에 바로 태조 이성계상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의정부로 가게 되면 여기를 한 번은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여기 왜 태조 이성계상이 있는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이렇게 잘난 척하는 이런 잘난 척하는 맛에 또 공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북부청사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요. 적어볼까요? 여기 의정부고요. 그다음에 남부청사는 뭐다? 네, 수원이라는 것이죠. 의정부청사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이죠, 당연히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강원도로 왔습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도시 혹시 하나 없나요? 네, 강원도 하면 유명한 도시가 있죠. 딱 뭐가 있습니까? 네, 춘천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청은 여기 춘천이에요. 예, 춘천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 재미있는 상식 하나 알아볼까요? 자, 춘천하면 유명한 건 닭갈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닭갈비 알아요? 이렇게 철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채소도 넣고 닭도 넣고 막 여러 가지를 넣어서 볶죠. 이거 원래 닭갈비가 아니었어요. 원래 닭갈비는요, 춘천에 있는 닭갈비는 이렇게 석쇠 같은 이런 곳에다가 고기만 올려놨답니다. 고기만 올려놓고 밑에 뭐를 했냐? 네, 숯을 이렇게 넣었대요. 그래서 숯불로 구웠던 진짜 숯불 닭갈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채소도 없고 뭐도 없다? 볶음밥도 없었대요. 근데 이게 변형된 겁니다. 지금은 변형돼서 채소도 넣고 고기도 넣고 그리고 이게 볶음밥도 해 먹죠. 그래서 지금도 춘천에 가면 이런 원조 닭갈비를 먹어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지금 변형된 요 닭갈비가 더 좋더라고요. 볶음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건 닭갈비가 아니라 강원도청 어디 있다? 네, 춘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잘 보세요. 아주 재밌고요. 이거는 어른들, 대부분의 어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볼 텐데, 여기 보세요. 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확실히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있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 확실히 북과 남이죠. 충청남도를 볼까요? 충청남도는, 북남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뭘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동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럼 선생님, 왜 그런데 구태여 충청북도, 충청남도라고 했을까요? 실제 과거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이거를 이렇게 우도하고 좌도로 나눠서 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충청 뭐라고 불렀냐면 충청 우도, 그 다음 여기를 충청 좌도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쪽에 충청 좌도, 이쪽에 충청 우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좌우로 나눠졌으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가 왜 우도인가요? 여기 서해안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좌도가 되고 여기가 우도가 돼야 되지 않나요? 여기 동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이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북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위, 어떤 방향을 나타낼 때. 근데 과거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왕이 여기 있죠? 왕이 여기 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래쪽을 봤을 때 이쪽이 좌측이 되고 이쪽이 우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충청 우도였고 옛날엔 충청 좌도였어요. 그럼 왜 지금은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되었느냐? 이거 지우고 갈게요. 그 이유가 아주 재밌는데 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발전된 곳은 강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쯤이에요. 이게 이제 강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충청남도에서 전기도 제일 먼저 들어왔던 곳입니다. 따라서 근현대에 비해서는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라북도하고 약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그 해산물도 많고 수산물 거래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걸로 유명해요. 강경이 지금은요. 그 젓갈 축제가 있거든요. 강경 젓갈 축제가 있는데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선 그래도 이 강경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컸던 도시죠.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제일 잘 나가는 곳이 바로 충주읍이 한 이 위쯤에 있어요. 충주읍 위쯤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충주시, 옛날에는 읍이었죠. 지금 충주시란 말이에요. 이 충주시하고 이 청주시가 유명해요. 이쪽에. 그래서 원래 충청이 된 겁니다. 충청도 할 때요. 하여튼 다 북쪽에 있는데 이쪽 충주시가 유명했어요. 그럼 보세요. 위치는 이쪽은 남이고 이쪽은 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원래 과거에는 뭘로 불렀다? 여기가 충청우도, 충청좌도로 불렀던 곳이에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재밌죠? 이런 거 어른들도 잘 모른답니다. 왜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왜 충청남도, 충청북도야 좌우로 나눠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강경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옛날에는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 충주시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북남으로 하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잡았다는 거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충청남도청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죠? 네,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시 지은 거거든요. 어디 있냐면 이제 홍성에 있습니다. 요즘은 홍성 예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홍성 예산인데 여기에 도청이 있어요. 이 홍성이라는 곳이 또 대단한 곳이에요. 원래 홍성이라는 얘기는 원래 홍성이 아니었답니다. 홍성이 아니라 옛날 이름은 원래 이름은요. 네, 홍주였습니다. 홍주인데 이게 한자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이 홍자를 쓰거든요. 이 홍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넓다는 뜻이에요. 넓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넓은 주였다는 겁니다. 이 홍주가 굉장히 넓은 곳이었고 4대 도시였어요. 충청도의 4대 도시였는데 충청도 4대 도시가 이거였거든요. 다 한 번씩 들어봤죠. 충주, 청주. 이미 저쪽 충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청이 됐다 그랬죠. 여기가. 그리고 공주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공주시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홍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4대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 홍주하고요. 이 홍주와 결성이라는 곳이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홍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홍성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홍성이 더 커져서 지금은 홍성군인데요. 앞으로 홍성시로 승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을요, 홍성시로 하지 않고 홍주시, 원래의 이름을 되찾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에 홍주시로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홍성에 뭐가 있다? 충청남도청이 있다. 그럼 충청북도에는 어디에
도청이 있을까요? 일단 충주는 아니었어. 아까 전에 충주는 아니었죠? 충주가 아니니까 어디가 됩니까? 네, 청주가 되는 것이죠. 청주입니다. 예. 청주에 충청북도청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 충주는 요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 굉장히 오래된 그 역사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낡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 청주에 충청북도청이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으로 가볼까요? 경상북도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정답이 나와 있네요. 경상북도는 안동에 예, 경상북도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청 보세요. 굉장히 멋있죠? 뭐 한옥 같기도 하고요. 이 안동은요, 뭐 양반의 마을 또는 안동 하회탈 이런 거 기억을 많이 할 텐데, 여기는 바로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예요. 그래서 마치 이 도청 자체도 굉장히 그 청와대와 비슷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이 안동이 이 과거에는 독립운동의 성지였고요. 지금은 이 안동에서 뭐를 하냐면 바로 햄프를 재배합니다. 이 햄프가 뭐냐면 대마초예요. 선생님 대마초는 저 마약 같은 건데 이거 위험한 건데 라고 하는데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대마초 햄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안동입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이거를 뭘로 쓰냐면요. 의약품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햄프 규제 자유특구라고 해서 엄격한 관리 하에서 이거를 키워서요. 의약품이나 농업용 또는 학술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지금은 안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때 뉴스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안동 기억해 놓으세요. 경상북도청이 있는 곳은 안동이다. 경상남도로 왔습니다. 경상남도, 여기 경상남도 이제 도청이죠. 굉장히 좀 경직된 분위기. 아까 전에 경북은 안동에 있었던 경북도청은 좀 한옥도 있고 뭔가 좀 고풍스러운 분위기인데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죠. 왜냐하면 그럴 수뿐이 없어요. 경상남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창원은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특례시라고 하거든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지금 용인도 특례시가 되었는데, 어쨌든지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100만이 넘어가는 특례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커요. 대부분의 특례시는 전부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예, 경기도에 몰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특례시가 4곳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다 몰려 있어요. 3군데가. 한 군데가 유일하게 여기 창원시입니다. 왜 이 창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냐 하면요. 창원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업단지 하면 왠지 딱딱한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청도 약간 딱딱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창원에는 인구가 엄청 많고 예, 경제적이나 행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창원에 도청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내려와서 전라북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라북도는요, 이제 지금 도청 보이죠? 전라북도의 도청은 어디냐면요, 예, 전주에 있어요. 전주하면 한옥마을도 생각나고, 또 전주 비빔밥도 생각나죠? 그리고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뭐라 그러죠? 본관이기도 합니다. 이 본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주 이씨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씨 있나요? 이씨 중에서 전주 이씨면은, 네, 이성계하고 같은 본관일 겁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 저쪽이 아까 전에 함안 쪽이라며, 함흥 쪽이라며, 한경도 쪽 사람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기는 한데, 이 본가는 또 전주 이씨였어요. 그래서 이 전주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유서도 깊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발상지를 또 전라도 전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주가 이 전라북도에서는 꽤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에 도청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을 한번 볼까요? 전라남도 도청을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죠. 전라북도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보다 새 건물입니다. 전라남도의 원래의 그 도청은 어디 있었냐면요. 광주광역시에 있었답니다. 금남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안으로 옮겼습니다. 인구가 9만 명으로 이 전라남도에서는 9만 명이면 꽤 많은 인구예요. 아까 전에 여기 어디였죠? 창원이었지, 경상남도의 창원.
이 창원은 막 100만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라도 쪽으로 남도로 내려가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라남도 무안에는 약 9만 명인데 그래도 여기 인구가 꽤 많은 군에 속하거든요. 군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전라남도청이 있고 여긴 심지어 국제공항도 있어요. 그런데 국제공항이 있는데 좀 이용객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시로 가보죠. 마지막 도시에 왔습니다. 뭐 이거는 어딘지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에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어요. 제주에 있는데 어때요? 아니 이거 국내 최고의 관광지 치고선 너무 좀 허술해 보이죠? 굉장히 허술해 보이죠? 원래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그 도청을 신축을 하고 또 옮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도 못 옮기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위상과 살짝 맞지 않는 도청입니다. 거기다 특별자치도청인데 말이죠.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있습니다. 정말 길게 왔죠? 하지만 여러분 어때? 이게 아마 남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남쪽 지방의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하나만 알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각 도의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이거는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뭐냐? 함경도.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함경도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 함흥과 경성이 합쳐졌다. 함흥하면 아까 전에 태조 이성계 생각나겠죠? 함경입니다. 자, 평안도. 무엇과 뭐가? 그렇죠. 평양과 안주가 합쳐져서 평안도. 뭐 안주하니까 술안주? 그런 거 아니죠? 자, 평안. 자, 황해도는 뭐가 합쳐졌다? 황주와 해주가 합쳐졌다. 그 다음에 강원도는 무엇이 합쳐졌다? 강릉과 원주예요. 강원. 강릉 한번 들어봤죠? 원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자, 경기도는 옛날에 배웠습니다. 경기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뭐에? 이 한성, 즉 한양 주변을 뭐라 그랬다? 경기도라고 불렀다. 경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입니다. 얘는 자체 이름인 거야. 어디하고 합쳐진 게 아니에요. 충청도 계속 말했죠? 충주와 청주가 합쳐졌다. 충청.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나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발음상 전라도로 바뀐 겁니다. 나주는 배가 유명해요. 또 그 다음에 경상도는 뭐다? 경주 알죠? 그리고 상주가 모여서 경상도가 됐다. 따라서 각 도의 유명한 도, 이 경기도 빼고 나머지 도의 이름들은 전부 다 유명한 도시를 둘이 합친 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몇 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공부할 때 함흥과 경성이 합쳐져서 함경도가 아니라 함경도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지? 라고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집니다. 함경도는 함흥하고 경성, 이게 훨씬 더 잘 외워질 겁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잘 따라와서 정말로 고마워요. 오늘은 따로 정리 문제 없습니다. 뭐 정리 문제 낼 것도 사실은 없어요. 여기서는요. 교과서에서는 단순하게 넘어갔지만 오늘 선생님하고 한번 아주 진지하게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심지어 어른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오늘 배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공부가 아니라 상식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소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국토의 어떤 위치나 어떤 구역을 알아봤으니까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